건축학교. 나의 집을 만들고 생각 전달하기.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오늘은 나의 집을 만드는 만들기 순서와 예시, 그리고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치와 주변 공간 계획하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건물 마감재를 정하고 창문과 문이 어디에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당 순서는 실제 건축 계획의 순서와는 조금 다른 순서임을 기억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만들기 쉽도록 창문과 문을 스티커로 제작했어요. 스케일에 맞추어 현실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문과 창문의 크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좀 더 다른 형식의 창과 문을 원한다면 스티커의 창과 문의 사이즈를 보면서 만들어 주세요. 각 실의 위치를 정하면서 문과 창문의 위치를 함께 정합니다. 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어떻게 살고 움직일지 고민하면서 문의 위치, 그리고 방에서 어떤 풍경을 보고 싶은지에 따라 창문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창문과 문을 붙일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스티커에 창과 문을 먼저 붙였다 뗐다 하는 걸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스티커를 한번 떼서 나는 문을 여기에 붙일 거야. 생각을 해보다가 아니야. 다시 떼서 여기에 붙여볼까? 됐다가 다시 떼서 여기에 붙일까? 이렇게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친구들 스티커가 이렇게 접착력이 없어져서 다음번에는 잘 붙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스티커에다가 먼저 원하는 문의 색깔을 칠해주세요. 물론 색이 필요 없어도 돼요. 근데 저는 선생님은 파란색 대문을 가진 집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스티커로 보면 엉망으로 칠한 것 같죠? 그런데 스티커에서 문만 살짝 떼내면 이렇게 깔끔한 대문을 만들 수 있어요. 예쁘죠? 자, 그에 반해서 선생님이 키트 안에 함께 만든 이런 양면 접착 테이프가 있어요. 폼텍스라고 하는 이 양면 접착 테이프는 사실은 접착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대지에 배치를 하면서 나는 여기에 할 거야, 여기에 할 거야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바닥에 붙이잖아요. 이렇게 붙였다가 다른데 이쪽으로 옮겨볼까? 그럴 때 이거를 하려고 하면 안 떼져요. 안 떼져요. 건물의 바닥이 뜯어질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진짜 세게 떼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면 접착 테이프 마지막에 예뻤던 집이 망가졌죠? 마지막에 단단하게 고정하고 싶을 때 사용해야지 이렇게 떼었다 붙였다 했을 경우에 여러분에게 갔던 키트 바닥과 모형이 모두 다 망가집니다. 만들기 순서는 건축 설계를 할 때 계획과는 생각하는 순서가 좀 다르지만 우리 친구들은 똑똑하니까 그 차이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이 키트를 개발하면서 먼저 여러 번 만들어 본 결과 더욱 예쁘게 집을 만들기 위한 순서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배치 계획에서 창문과 문의 위치를 대략 표시를 하고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을 열고 정원에 나오면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싶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실까?
난 물놀이도 좋은데. 아니면 예쁜 나만의 정원도 좋고 등등 여러분의 집 외부에서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정원과 연못, 돌이 깔린 바닥에서 신발을 신지 않고도 돌아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맑은 물에서 수영하다가 쉬고 잠시 낮잠 자는 공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바비큐 파티를 할 수 있고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집에서 하고 싶은 활동이 정해졌다면 필요한 주변 요소를 생각해 봅시다. 바닥은? 벽은? 정원을 생각해 볼까요? 기하학적인 정원? 아니면 자연스러운 정원? 한 종류의 식물로만 꾸민 개성을 담은 정원 등 생각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는 담장을 생각해 볼까요? 담장은 우리 집의 경계이자 옆집과 맞닿는 부분입니다. 막을 수도 있고 일부 개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에 따라 구멍이 뚫려 있어 외부 시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막아주기도 합니다. 자연석을 기하학적인 철망에 넣은 것도 요즘 공원에서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재료가 나왔으니 건축물의 마감재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만드는 재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과 시멘트를 섞어서 만드는 콘크리트,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벽돌, 돌, 나무, 가벼운 징크, 외단열 시스템 마감재 등 다양한 재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재료는 외부의 비, 바람, 눈, 태풍에도 오랜 시간 집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감재를 정할 때 재료를 반영해도 좋지만 재료까지 생각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이나 집의 특징을 살리기 위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만드는 키트 외에 그 안에는 사람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나무를 세우는 법은 한번 접어서 이렇게 붙이면 돼요. 함께 들어있는 양면 테이프로 먼저 바닥을 고정할 수 있는 바닥을 먼저 붙이고 뒤쪽에 고정해야 될 부분에도 양면 테이프를 미리 붙여 놓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기 사람에 색칠을 하고 여기 나무에 색칠을 하고 난 이후에도 잘 붙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나무를 단풍나무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은 양면을 다 단풍나무로 그렸어요. 그리고 단풍나무 잎이 뾰족뾰족해서 선생님 뾰족뾰족하게 그렸어요. 이렇게 십자로 끼우면 됩니다. 그리고 접혀진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떼고 한쪽 면에 미리 붙이면 건물에 자, 단풍나무가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에게 나의 얼굴을 그려주고 싶다면 사람을 예쁘게 여러분 그려주세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바닥을 떼고 뒤에 고정하는 부분을 떼주세요. 미리 붙여놓은 양면 테이프를 떼고 고정하고 난 다음에 멋진 나무 밑에서 단풍을 감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일까요? 아니겠죠? 네. 나무는 공간과 함께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먼저 나무의 계절에 따른 변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뭇잎이 우거질 때는 나무로 인해 시선도 차단되고 그늘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나뭇잎이 없는 겨울이 오면 앙상한 가지 사이로 도시 풍경이 보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무의 잎이 계절에 따라 색을 바꾸고
낙엽이 떨어진 바닥은 어느새 주변과 다른 색으로 공간을 구획합니다. 키트의 나무는 3가지의 다른 형태의 나무가 있습니다. 길이가 긴 침엽수 종류의 나무, 동그랗게 퍼지는 나무, 벚나무나 공원의 이팝나무처럼 옆으로 퍼져 꽃이 흐드러지게 만발하는 종류의 다양한 나무들을 3가지의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에는 어떤 나무를 심을지, 그 나무와 함께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봄에 옅은 핑크빛이 예쁜 벚나무, 가을이 되면 색이 변하는 단풍나무 정원, 아니면 수확의 기쁨이 있는 사과나무 같은 과실수, 사시사철 크리스마스 트리로 꾸며줄 수 있는 나무. 이렇게 여러분의 집에 나무를 함께 추가하여 계절의 변화를 생각해보며 만들어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건물을 붙이기 전 건물 주변의 정원과 여러 공간들을 먼저 꾸민 후 최종으로 건물을 자리에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만든 작품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부모님과 아들이 함께 사는 집입니다. 양쪽에 작은 정사각형의 공간에 각각 아들과 부모님의 개인적인 삶이 있는 공간이고요. 긴 직사각형 공간이 주방과 거실입니다. 즉, 건물 세 채를 따로 떨어뜨려 거실과 식당, 주방과 같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서로에게 가까운 정가운데에 두고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사는 것을 계획하였다고 합니다. 집은 패널을 붙여 선이 강조되는데 집 앞의 나무는 수양버들과 같이 아래로 늘어뜨려지는 나무를 심어 집과 조화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집은 4명의 가족의 집입니다. 특이한 점은 건물을 사생활 영역에 따라 분류를 했습니다. 현관과 거실이 가장 전면에 있고 식당과 주방이나 침실로 가려면 거실채를 나와 외부를 통해서 가야 하네요. 식사를 위한 공간은 뒤쪽에 가족 텃밭을 두고 주방 옆 공간에 바비큐 공간이 있고 그 앞은 수영장으로 연결됩니다. 거실 공간 쪽이나 식사 공간 쪽에서 수영장을 즐길 수 있고 집안 식구들의 집은 주택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거실에서 침실로 가려면 거실채를 나와 좁은 복도 데크를 지나는데 양쪽 모두 물로 경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데크는 기역자 형태로 꺾여 있어 얕은 연못을 끼고 돌아 들어가야 침실에 갈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밤에 거실에서 나와 침실로 가기 위해 시원한 밤 공기를 쐬며 얕은 연못에 있는 물바람을 보며 걸어간다면 매일매일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주방과 침실은 바로 연결되는 유리복도가 있어 저녁이나 겨울에 용이하도록 구성했고 유리복도 부분은 직접 종이를 접고 유리 프레임을 그렸습니다. 이 학생은 가을에 공원 색상이 너무 좋아서 놀이정원에는 은행나무, 옥상에는 단풍나무를, 텃밭에는 가족들을 위해 사과나무를 심었고 지나가는 도로에서 수영장의 풍경이 그림처럼 보여지기를 원해 액자처럼 만들어 다양하게 변하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도록 하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시선 차단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집의 가족 구성원은 3명입니다. 집은 2채가 연결된 거실, 주방, 식당 공간과 침실 공간을 채로 분리했습니다. 중앙에 넓은 데크를 깔아 거실과 개인 침실이 다른 건물로 분류했지만 편안하게 이동하고 넓은 마당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로 맞은편에 정원을 두어 개인 공간으로 들어오기 전 한 번 거리를 두었고 주방 양 옆에 한쪽은 바비큐 정원, 반대편은 텃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담장은 이웃을 고려해서 시선이 막힌 담장이 아닌 나무 울타리로 된 담장으로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삼각박공이 있는 곳을 꼭 지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작품처럼 시각에 따라 형태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예를 들었던 집에서는 창문으로 이용했는데 다른 작품에서는 사선으로 연결된 지붕 위의 창이 눈길을 끕니다. 뒷부분에 복도 공간에 필요한 지붕을
직접 종이를 오려서 만들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도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다른 공간이 있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선생님이 만들어 보내준 키트 외에 집안의 여러 가지 종이, 빨대, 버리는 폐지에서 좋은 재료를 찾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나의 집 만들기를 할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생각하는 힘과 창의력, 그리고 표현을 위한 노력입니다. 이제 다 만들었다면 작품을 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품을 소개할 멋진 제목을 정하고 만들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에 대해 적으면 됩니다. 어려우시다면 발표하는 법에 대해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미래의 집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어린이 여러분이 만든 모형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하려면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만든 모형과 워크북을 모아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전시품은 바로 친구들이 만든 모형과 워크북입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여러분이 발표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주면 친구들의 이야기를 모아 영상으로 제작하여 함께 전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작품 이야기를 영상으로 발표할지 마지막 워크북의 내용을 정리해서 워크북을 전시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둘 중 우리 친구가 더 자신 있는 것으로 선택해 주세요. 둘 다 해주면 더 좋고요. 전시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워크북이나 영상으로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친구들이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도록 도와줄게요. 발표는 크게 발표하는 태도와 발표 순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태도입니다. 발표를 할 때는 우선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바른 자세는 목소리도 더 예쁘게 한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발표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제목을 붙여주세요. 글로 마무리하는 친구들은 워크북 표지에 성명을 쓰는 란이 있으니 제목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영상을 제출할 친구들은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미래 가족에 대해 소개하고 워크북으로 정리하는 친구들은 이미 워크북에서 설명을 하였으니 이 단계를 건너뛰어도 됩니다. 설명할 주요 내용은 영상과 글이 담는 부분이 동일합니다. 입구에서부터 현관을 따라 건물을 중심으로 전면과 후면 공간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중 우리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발표 순서는 워크북 오른쪽 상단에 정리하는 란에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부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단 몇 줄이어도 여러분이 만든 작품의 핵심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어린이 친구들 여러분, 이 수업은 정답이 없는 수업입니다. 모두 각자의 답을 찾고 그 답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린이 건축 수업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작품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자 작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글이나 영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건축센터에 여러분의 모형과 워크북을 가져다 주면 여러분을 위한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선물이 궁금한 친구들, 서울도시건축센터로 작품을 제출해 주세요. 친구들에 따라 아주 빨리 잘 만드는 친구도 있고 손이 조금 느린 친구도 있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표현이 잘 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창의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는 운동선수를 떠올려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창의적인 생각도 운동과 마찬가지입니다. 뇌를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운동을 시키면
단련이 되어 멋진 생각들이 술술 나온답니다. 서울시 어린이 건축학교에 참가한 모든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친구들의 꿈이 담긴 집을 지어보는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도시건축센터에서 우리 친구들의 작품을 통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수업에 잘 참여해 주어서 고마워요. 그럼 모두들 안녕!